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수형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3학년 1학기 신도고 확률과 통계 중간고사 간단한 총평 및 주요 문항 문제풀이, 그리고 또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자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치러낸 신도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상 또 후반부에 또 기말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간단하게 얘기할 예정이니 잘 보고 또 준비 잘 해서 기말고사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총평을 얘기해보면 일단 문항수는 객관식 18개랑 단답형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항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문항수가 많은 편은 아니고 따라서 배점도 좀 어느 정도 높은 편이죠. 그래서 배점이 높기 때문에 객관식 쉬운 문제에서 얼마큼 실수를 덜 했느냐, 그런 게 또 점수와 등급의 관건이 될 거고요.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중상에서 상, 결코 쉽지 않은 시험지고 체감 난이도는 좀 상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부교재 수특이 있었고요. 수특에서 레벨 3는 범위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레벨 2에서 수특 레벨 2에서 한 3, 4문항 정도가 연계가 됐고요. 물론 다른 더 쉬운 유제 이런 쪽에서도 연계가 됐지만 일단 레벨 2에서 한 3, 4문항이 연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범위였던 올해 3월 모의고사의 29번, 30번.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죠. 29번, 30번 확통해서. 그게 이제 또 변형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예전 모의고사 그런 형태의 그런 문제들, 또 28번, 29번 급의 그런 문제들도 또 두세 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에 4점짜리 그런 문제들이 또 한 4, 5문항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쉬운 시험지가 아니고 그걸 또 50분 내에 이 문항들을 다 풀어내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상에서 좀 낯선 문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 컷은 제가 신도고 쭉 이렇게 가르쳐 또 원골로 보았을 때 등급 컷은 좀 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 비해서 등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문항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객관식 6번 문항입니다. 앞부분의 문제인데 좀 많은 친구들이 좀 틀린 문항으로 보여서 풀어볼 거고요. 일단 올해 3월 모의고사 29번 문항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서 내셨는데 제가 직보 때도 올해 3월 모의고사 또 다시 한번 풀게 시켰는데 당연히 맞은 친구도 있지만 또 틀린 친구들도 나온 것 같아서 또 올해 3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 하자. 차례대로 A, B, C.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상관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네 수를 곱한 게 8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 원래 문제에서는 16의 배수였었죠. 그래서 8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 그러면 주사위 숫자는 기본적으로 1, 2, 3, 4, 5, 6. 자, 그 다음에 이제 8이라는 숫자는 8의 배수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8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숫자를 곱해서 8의 배수가 되려면 이 곱한 숫자가 인수를 2를 최소한 3개는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2를 인수로 갖는 수, 짝수. 그래서 짝수가 다시 주사위 숫자 중에 2, 4, 6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숫자 4개를 곱한 형태니까 이 4개의 수가 전부 짝수라면 이제 짝수의 개수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볼 건데, 짝수가 4개라면 모두 짝수라면 자동으로 만족시키죠. 짝수를 4번 곱하면
최소한 2를 4개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16의 배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짝수가 4개인 경우는 전부 다 됩니다. 그러면 짝수 각 자리마다 선택할 수 있는 짝수가 3가지씩 있으니까 3의 4제곱이죠. 네. 중복순열. 그래서 뭐 81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3개여도 이 인수를 3개는 가지니까, 그리고 짝수가 3개란 얘기는 자동으로 홀수는 몇 개? 1개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4개의 수 중에 짝수가 될 수 3개를 먼저 정하고 시작할게요. 그게 4C3이고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도 짝수, 두 번째도 짝수, 세 번째도 짝수. 그럼 마지막은 자동으로 홀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자리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짝수 3가지.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그리고 홀수도 몇 가지입니까? 홀수도 3가지죠. 그럼 또다시 일단 짝수는 3의 3승, 짝수 3개 있으니까. 그리고 홀수 정하는 것도 3가지죠. 그러면 뭐 다시 얘가 3의 4제곱이고요. 여기다 그냥 4 곱한 거죠. 그래서 324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짝수가 2개만 있어도 뭐 가능은 하겠죠. 여기 4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짝수가 2개고 동시에 홀수는 2개인 이런 상황. 근데 짝수 2개만 써서 내가 8의 배수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짝수 2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2를 2개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숫자가 주사위 짝수 중에는 4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말은 이 짝수 2개 중에 반드시 4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4가 존재한다고 표현할게요. 자, 뭐 이런 키워드 보면은 다시 여러분들은 여사건을 본능적으로 떠올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는 일단 요 4자리 중에서 짝수 2개의 위치를 정하는 가지수 4C. 자, 그럼 그냥 이번엔 앞에 거 2개 짝수라고 할게요. 뒤에 거 2개가 자동으로 홀수죠. 그럼 이제 여기 짝수의 개수 3가지, 너도 3가지, 그 다음에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짝수 3가지, 짝수 3가지에서 3의 제곱이 다 되진 않죠. 왜냐하면 4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제거해 줄게요. 그래서 반대되는 경우는 4가 아예 없는 경우죠. 그럼 얘를 아예 무시하고선 2가지씩, 2가지 중에 하나씩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2의 제곱을 제거하시면 되죠. 사실 이런 형태는 우리 중복순열 문제 풀면서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짝수 2개를 완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는 뭐 아무 제약이 없죠. 그냥 1, 3, 5 3개 중에 하나씩 고르면 되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얘가 9 빼기 4니까 5네요. 그럼 6 곱하기 5 그러면 30에서 다시 9를 곱하니까 270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의 개수를 하나 더 줄여서 짝수 1개만 갖다가 8의 배수는 못 만들죠. 주사위 숫자에선. 그래서 그냥 요 3가지 케이스가 끝이고요. 그리고 절대 중복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세 수를 그냥 더하시면 이렇게 더한 게 405고요. 405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니까 675.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 3월 모의고사 문제, 물론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런 문제 올해 나왔던 거의 변형이었기 때문에, 또 시험 전날 집보 때도 풀었기 때문에 사실을 봤을 때 나 이거 어제도 풀었어.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뭐 침착하게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항 객관식 17번,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항입니다. 일단 문제는 간단한데 또 이런 시그마까지 연동을 시켜서 일단은 좀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뭐 객관식 뒤쪽에 문제기도 하고 배점도 크고 그래서 어렵나 보다 해서 또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좀 풀어보려고 해도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막 안 돼서 좀 그렇게 안 된 친구들도 꽤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볼 건데 주사위 한 개를 50번 던질 때, 일단 이 상황 자체가 독립시행의 상황이죠. 그랬을 때 3의 배수가 K번,
어떤 특정 사건이 특정 횟수만큼 발생할 확률. 그러면 이 확률은 결국 뭡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래서 일단 3의 배수. 3이랑 6밖에 없죠. 주사위에서 3 또는 6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으로 고정되어 있다? 요 확률은 3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확률. 자, 그리고 주사위는 뭐 전에 나온 결과가 다음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죠. 독립이고.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독립시행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PK는 우리가 바로 쉽게 뽑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50번 던져서 K번 발생해야 되고요. 뭐가요? 3의 배수. 그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그럼 3분의 1이 K제곱. 그 다음에 1에서 다시 얘를 뺀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그 확률은 50-K. 자, 요게 PK입니다. 요거는 사실 그냥 바로 문제 읽고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하라는 거는 요런 시그마. 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K는 1부터 25니까 결국은 이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K는 짝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홀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시그마는 그냥 헷갈리면 모르겠으면 일단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일단 쭉 나열을 해보면 그냥 여기다 1부터 대입해서 쭉쭉 써보면 P2 빼기 P1 이게 첫 번째 덩어리고 더하기 P4 빼기 P3 뭐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쭉쭉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덩어리는 K 가장 큰 거 25 집어넣으면 P50 마이너스 P49입니다. 그냥 이런 애들이고 그러면은 여기 짝수인 애들은 그냥 플러스고요, 앞에. 그 다음에 여기 홀수인 애들은 앞에 마이너스가 그냥 붙은 애들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기에 적용시켜서 쭉 써볼게요. 쭉 써볼게요. 그래서 얘는 자, P1부터 쓸 건데 홀수니까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50C1 여기다 또 1 집어넣으면 돼요. 3분의 1에 1제곱 그럼 3분의 2에 반대로 50에서 1을 뺀 49제곱 1일 때 여기 P1이고요. 그 다음 P2는 짝수니까 앞에 계수가 플러스죠. 플러스 50C2 3분의 1의 제곱 그러면 3분의 2의 48제곱 그 다음은 다시 마이너스 50C3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48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근데 이제 안 쓰겠지. 왜? 이 보이잖아. 이 규칙이 보이고 따다다 해가지고 마지막은 P50 50은 짝수니까 다시 플러스 50C 50 3분의 1에 50제곱 3분의 2에 빵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시 여러분들 일단은 마지막에 이항정리의 형태로 나오는 건데 살짝 뭐가 아쉬워야 되죠. 지금 뭐가 빠져 있잖아. 50C 50 끝까지는 했는데 50C 0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했어요? 50C 1에서 시작했죠. 그지? 그래서 여기 만약 50C 빵 해서 3분의 1의 빵 제곱 3분의 2의 50제곱이 있었으면 아주 예쁜 식인데 그리고 이 식들은 싹 뭐랑 똑같은 식이고요. 이거 빼기 이거 3분의 1 빼기 3분의 2 이거에 50제곱이랑 똑같죠. 그죠? 근데 이걸 내가 맘대로 더해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얘는 없었던 친구니까 양변에 얘를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0C 0 3분의 1의 빵제곱 3분의 2의 50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50제곱인데 어차피 짝수 제곱한 거니까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냥 바로 쓸게요. 3분의 1의 50제곱에서 자, 어차피 얘 1이고요. 얘도 1이죠. 3분의 2의 50제곱 뺀 거죠. 네,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일단
이 문제 상황을 봤을 때 pK를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로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하거나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모르면 일단 써서 나열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거 다시 쭉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좀 써보고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네. 근데 조금 써보니까 이제 보이는 형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뭐 예전 모의고사의 4점짜리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낯선 친구들도 있을 거고, 3단원에 이제 통계단원까지 그래도 먼저 선행을 한 친구들은 사실 이제 이런 형태를 조금 더 익숙하게 봤었을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낯설어서 좀 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거나 좀 끝까지 답을 못 낸 친구들이 좀 많았던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객관식 마지막 18번 문항이고요. 이 시험지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은 문항입니다. 또 예전 가형 모의고사의 4점짜리 문제를 변형하신 건데, 일단 문제만 봐도 조금 상황이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복잡한 문제는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단순한 상황부터 예를 들어서 집어넣어서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이제 보통 순서가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자연수 n,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하나가 등장하는데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를 해놨고요. 이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생긴 순서쌍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쌍인지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 A와 B의 순서쌍. 근데 이 부등식은 사실 여러분 많이 봤던 형태죠. 일단 이런 부등식 봤을 때 중복 조합을 좀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랑 B도 자연수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집합에서 원소 하나를 이제 꺼내는 상황인데, 그 원소를 이제 x, y라고 이제 문제에서 세팅을 해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 놈이 4의 배수일 때 얘랑 똑같은 확률이 8분의 1이 되도록 하는 n 값을 모두 더하라. 그럼 일단 이 문제는 크게 봤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사건일 확률, 즉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조건부 확률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 편의상 요 첫 번째 요 사건을 여기 A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그냥 X라고 할게요. 요런 상황을 X라고 하고 요러한 상황을 Y라고 할게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조건부 확률인데, 이거일 때 이거니까 P, Y, 바, X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 이런 조건부 확률에 답을 낼 때는 일단 기본적인 식은 P, X분의 P, X 곱사건 Y다. 이렇게 구하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분모인 PX의 분모, 요 놈의 다시 분모, 그 다음에 다시 분자인 요 놈의 분모는 전부 다 그냥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니까 NH2일 겁니다. 다시 풀었으면 요거의 분모도 NH2 그렇잖아요. 1 이상 N 이하 N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일단 분모는 NH2로 동일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 이런 거 풀 때 얘는 뭐 날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n x분의 n x 곱사건 y다. 뭐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겠죠. 이 문제에선.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는
가지수를 구할 거고, 이거면서 이거를 만족하는 가지수, 그게 몇 분의 몇? 8분의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잡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잡할 때는 가장 단순한 상황부터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4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두 번째 요 숫자가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3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이러한 상황이 일단 충족되려면 n은 4 이상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상황인 n 값이 4일 때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n 값이 4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1 따단 x 따단 y 따단 4.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y 값이 4의 배수, y 값은 뭐밖에 없습니까? 자동으로 y 값은 4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4니까 그때의 x 값은 1부터 4까지가 가능한 거죠. 그럼 이때의 이 순서상으로는 1,4, 2,4, 3,4, 4,4 총 몇 가지가 나오고요? 4가지가 나오고 그게 얘입니다. 분모. 그래서 이때의 확률은 4분의 그러면서 x랑 y랑 똑같은 건 이 4개 중에 몇 개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죠.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n이 몇일 때? 4일 때. 근데 우리는 몇 분의 몇을 만들어야 돼요? 8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 값은 4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을 내가 한 개만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n 값이 5일 때는 그럼 이제 얘가 5예요. 그래봤자 y 중에 가능한 4의 배수는 뭐밖에 없습니까? 똑같이 y 값은 4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의 x, y의 순서상도 1x4니까 얘랑 똑같죠. 그럼 그때의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조건부 확률도 그냥 몇 분의 몇입니까? 4가지 중에 또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이죠. 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n값을 하나 키웠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미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 다음 n을 6을 해볼까 안 해볼까? 안 하겠죠. n값이 6이더라도 지금 y는 무조건 4밖에 안 되고 그때의 x, y의 순서상 4개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x랑 y랑 같은 거 요거 하나밖에 없고 이게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n이 6일 때 안 할 겁니다. n이 그럼 7일 때도 안 하겠죠. 그럼 n이 8일 때는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죠. 이때는 상황이. 얘가 이제 8일 때는 y가 4의 배수로 가능한 게 4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되니까 8도 되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n이 8일 때로 넘어갈 거고요. 그럼 n이 8일 때는 가능한 4의 배수 y 값은 두 개가 나오죠. y 값이 4일 수도 있고 y 값이 8일 수도 있죠. 그때의 x, y는 y 값이 4일 때의 x, y 값이 4개잖아요. 1,4부터 4,4까지. 그 다음 y 값이 8일 때는 1,8부터 몇까지? 8,8까지 8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4가지가 나오고 여기선 8가지가 나오니까 총 분모는 여기 4개랑 여기 8개를 더한 4 더하기 8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의 x랑 y랑 똑같은 거는 당연히 여기서 이거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 또 이거 하나밖에 없죠. 1 더하기 1 몇 분의 몇이다? 12분의 2 6분의 1이네요. 근데 8분의 1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n값은 8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n값이 9일 때 이거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n값이 9일 때, 뭐 10일 때 이런 거 해볼 필요 없고 그 다음 n값은 12가 되겠죠. 그럼 12일 때, 자 이제 좀 이 구조를 파악하셨으면 이제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y값은 4, 8, 12입니다. 이게 4일 때, 8일 때, 12일 때. 그럼 4일 때의 순서상 몇 개가 나오고요? 4개가 나오고요. 8일 때의 순서상 8개가 나오고요. 12일 때의 순서상은 1,12부터 12,12까지 12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때의 분모는 4 더하기 8 더하기 12 분의 이 상황일 때의 x랑 y랑 같은 거 4,4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는 8,8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는 12,12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24분의 3이고 8분의 1이 됐네요. 그러면 n이 12일 때만 8분의 1이 아니라 n이 몇일 때도 13일 때도 14일 때도 15일 때도 8분의 1이겠죠. 그리고 n이 16일 때는 바뀌겠죠.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바로 확률은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 그 다음에 분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총 4가지 케이스에서 한 가지씩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더하시면 40분의 10분의 1이다. 나름 얘도 규칙이 있죠. 그래서 8분의 1을 만족하는 n값은 이렇게 4개고요. 이렇게 더해도 27, 이렇게 더해도 27이니까 27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n값의 합은 5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푼 풀이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이렇게 바로 뭐 헷갈릴 때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대입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풀이로 풀어본 거고, 요거를 이제 조금 일반화시켜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 결국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건데, 뭐 분모도 일단 쓰긴 쓸게요. 분모도 NH2분의 다시 또 여기에도 NH2분의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 이제 들어갈 값은, 자, n값이 지금 4의 배수가 될 때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n의 범위에 따라서, 즉 이제 자연수 k에 대해서 n의 범위가 4의 배수부터 그 다음 4의 배수 미만까지, 그래서 4k 이상부터 4 곱하기 k 플러스 1, 그 다음 4의 배수 미만, 그 직전까지의 이러한 n에 대해서는 지금 확률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냐면, 결국은 분모는 4부터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계속 더해 나가죠. 어디까지? 4k까지 더해 나가게 되죠. 케이스 하나당 y가 4일 때는 4개, 그 다음 8일 때는 8개, 그 다음 10일 때는 12개, 이런 식으로. 마지막 4k일 때는 4k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더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분자는 어차피 이거 하나의 케이스당 4,4, 8,8, 12,12, 마지막 4k, 4k 한 개씩 나오죠. 계속 한 개씩 나오는데 이게 지금 k개니까 1이 k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정리하시면 어차피 얘는 날릴 거고요. 그래서 4부터 4의 배수끼리 4k까지 더한 거니까 4로 묶으시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딴딴딴 k 분의, 자, 그냥 1이 k개 있으니까 k죠. 근데 다시 1부터 k까지 더한 거는 수원에서 기본 시그마 공식,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의, 얘는 그냥 k고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날라가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이렇게 날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2 가로 열고 k 플러스 1 분의 1 확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화시키면. 그리고 이게 몇 분의 몇을 만족해야 됩니까? 문제에서 8분의 1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 4여야 되니까 k 값은 몇이어야 된다? 3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때의 n 값을 구하는 거니까 k가 3일 때 n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12 이상, 그 다음에 16 미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n값이 12, 13, 14, 15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5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럴 땐 그냥 가장 간단한 상황부터 생각을 해서 몇 번 해보다 보면 아, 결국 이런 상황이구나 해가지고 답을 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꼭 일반화까지 시키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모의고사의 4점짜리 어려운 문제의 변형이라서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나올 때는 간단한 상황부터 예를 들어서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돼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항들을 봤을 때 부교재인 수특에서도 연계가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의 4점짜리 형태들도 변형해서 지금 내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간도 만만치 않고 50분 내에 다 풀어내기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 풀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낯선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결국은 그 현장에서
생각해서 내가 배운 개념들과 뭐 다른 문제에서 풀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거를 응용해서 풀어내는 실력이 결국 있어야 고득점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게 수능에서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능에서는 더 낯선 형태, 더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내실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의 답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떤 원리에서 시작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어떤 개념들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푸셔야 어려운 문제에도 응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기말고사도 뭐 이런 경향을 봤을 때 마냥 이게 쉽게 내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특, 부교재인 수특과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때처럼 뭐 올해 모의고사, 기말고사 볼 때쯤이면 벌써 3개가 쌓여 있죠. 올해 것만 해도 3월, 얼마 며칠 전에 치른 5월, 그 다음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이런 것들도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범위에 따로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최신 모의고사, 최근 모의고사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앞두고 제가 더 관연도 모의고사 문제들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수특, 뭐 교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때 쓰는 교재 같은 것들을 먼저 딱 깔끔하게 오답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문제들도 계속 보시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적응, 그 다음에 훈련도 하셔야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쫄지도 마시고 간단한 상황부터 시작하면서 찾아나가는,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간단한 총평과 문제풀이 어떻게 또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시험 치르느라 우리 신도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고, 또 준비 열심히 잘 해서 기말고사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전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파.